예,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지금 연휴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옵션 만기를 무사히 잘 넘겼는데요. 미국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반등이 좀 우리나라 시장 기간에 나와준다면은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더 기대감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반등폭 좋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아시아 증시 오늘 조금 이제 그 부진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연휴 기간인 만큼 시장의 관심 부분은 좀 이제 공부 쪽으로 좀 돌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나온 부분은요. IT주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IT주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IT주가 강세를 만약에 나타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체 시장의 좀 움직임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칠판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답답한 흐름인데 첫 번째로 놓고 보실 때 이제 다우와 그리고 다우에 연동되어 있는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 쪽이 유럽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 우리나라, 홍콩의 항생 이렇게 속해져 있는 아시아 증시 보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릭스 시장인데요. 브릭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부분이 중국 쪽의 약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홍콩 항생지수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 증시, 국내 증시가 영향받을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엑스포해드린 것처럼 무조건 이제부터는 기억에서 좀 제외를 시키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우와 유럽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쪽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틀 연속 조정 이후에 오늘 아침 시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틀 연속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볼 때,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상승 추세 라인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다우나 유럽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냐면 대략적으로 6월 중순 수준, 6월 중순이라는 수준을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6월 중순에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수준으로 연동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인데요. 6월 중순이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기준에서는 1700포인트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유럽과 다우 쪽에서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 쪽에서 다우와 유럽을 쫓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항상 이격은 줄이게 돼 있어요. 2003년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연동돼서 움직였지 다우 따로, 유럽 따로, 일본 따로, 아시아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특히 2007년 이후에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연동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은 꼭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이 밀려 떨어지면서 아시아와 키높이를 맞추냐 이런 생각도 다소 이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상승 추세 라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쫓아 올라간다. 그렇다면 그 범위 요인은 얼마라고요? 1700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쫓아갈 수 있는 범위까지 미국과 유럽은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아시아만 못 가느냐? 아시아 못 가는 이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지난번에 7월 중순이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서브프라임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아시아 쪽이 좀 반등이 늦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게 돼서 그 다음날 아시아 증시가 갭상승으로 뜨죠. 뜨는데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니까 미국장 마감 이후에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악재 요인이 또 조금씩 제기가 됐던 겁니다. 미국장에서 이제 다시 개장이 될 때는 그 악재 요인이 이미 반영이 됐다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은 아시아 증시는 좀 불안하죠. 미국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도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업 실적이 그다지 좋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든다면은 AIG에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혹은 아멕스에 관련된 기업 신용 등급의 하향 가능성 부분,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비제조업체들 이외에도 제조업체들까지도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다소 이제 주춤거렸던 부분은 일본이 문제가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5년도에는 일본과 함께 국내 증시가 똑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일본이 50%대 상승 나올 때 국내 증시는 거의 60%대 상승.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국내 증시가 세계 4위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재 어제와 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 시점에서 일본의 지표 부분들이 그다지 좋지를 못했어요. 이때 나온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GDP 관련된 지표도 그다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범위에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이 연동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다행히 만기일 날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조금 더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7월 2일 날부터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기존에 이제 녹화 방송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번 국내 증시의 7월달 조정, 추가적인 조정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펀드 상품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부분이 지금 83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로스컷을 받아내기 위한 10%의 조정, 그러한 부분이 나왔었죠. 과도하게 밀렸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황 부분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시간은 업종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제 시황은 요만큼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IT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부터 딱 한 장면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준비된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IT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IT의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예전에 이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더 높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4월 기점으로 놓고 보실 때는 33%까지, 그러니까 돌 3개 던지면 하나 맞는 게 IT주였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도 이제 19.5%로 여전히 비중이 높은 상태이고요. 상위 7개 종목만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17%의 IT 시가총액 비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칠판 부분도 다시 시가총액이 중요한 부분들,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IT라든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조선, 철강, 금융, 이런 쪽에 관심이 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비중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IT 같은 경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20% 수준이죠. 19%대니까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쪽이 금융입니다. 금융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현재 기점에서 대략 16% 수준. 여기서 이제 쪼개놓으면은 은행 같은 경우가 10%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데요. 일단 국민은행, 신한지주, 우리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 4개의 종목만 놓고 보신다 할지라도 대략 한 10% 가까이 됩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 되겠죠.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와 같이 묶여 있어요, 업종이. 그래서 따로따로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선과 철강 같은 경우가 7%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종 쪽에서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업종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금융업종이 먼저 움직인다는 부분은 일단 5월 고점에서부터 다시 7월 16일까지 밀려 내려온 폭이 미국의 프라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부수적인 문제가 되고요. 실질적인 프라임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의 반등도 금융주에서 반등을 잡아준 부분이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상 금융주들의 반등이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 꾸준하게 놓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IT주들 같은 경우에 환율 영향까지 받고 있죠. 최근 들어서의 강달러 기조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이 부분에서 과연 IT가 살아날 수 있느냐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소형주건 중형주건 대형주건 다 똑같습니다. 세력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생각하실 때 소형주에 대한 작전 세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세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세력화돼서 움직이는 업종, 그런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은 지금 이제 눈밖에 벗어나 있죠. 2005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65조를 매도했기 때문에 거의 매집된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을 꾸준히 받아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관 매집주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매집주들 먼저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자료 올 초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매집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이닉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삼성테크인과 삼성 SDI, 그러니까 IT에만 4종목이 있고요. 거기에 현대차, 자동차는 다 수출주가 되겠죠. 그리고 은행이 2개, 그리고 삼성화재, 보험이 하나. 전체적으로 다시 금액 기준으로도 한 번 더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금액 기준으로, 지분율 기준으로도 놓고 보셔도 되겠고요. 삼성테크인, 삼성 SDI,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IT 종목과 그리고 현대차 4개째의 수출주 기준으로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금융주까지도 2개가 또 포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시 이 부분은 이제 칠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지분율로 놓고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특이한 점 보셨을 거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금액 기준에서도 4위입니다. 시가총액은 2위인데 포스코의 금액 기준 기간의 매수 4위까지 밀려져 있다라는 부분, 작년에 대장주가 이거 조금씩은 이제는 수급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시가총액 3위였다 이제 4위까지 밀린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수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주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면은 개인들에게 물량이 좀 떠넘겨진 상황이에요. 그럼 IT 중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집들이 들어왔는지 칠판에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금액 기준으로 1위죠. 삼성전자의 개인들에게 물량을 뺏은 부분, 그러니까 기관이 매집을 한 부분은 2003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2005년도 이후에 만약에 기관들의 매집이 들어왔다면 이 정도 각도에서 움직였다면 이번 매수는 이 정도 각도에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그 강도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1위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그리고 이 날짜 기준을 10월 중순 20일경부터 기준을 잡는다면은 지분율로 기준 잡을 때 대략 5%입니다. 5% 별로 많지 않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5%면은 다른 종목하고 비교할 땐 10% 이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의 대주주 지분 15% 플러스 자사주 15% 플러스 뭐 외국인 지분 44% 이렇게만 해줘도 74%죠. 그죠? 그리고 숨겨둔 지분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됐죠? 그 지분까지. 거기에 기간 지분 또 플러스 한다면 유통 물량 자체가 그다지 없습니다. 근데 5%를 매집했다? 언제부터? 10월 20일. 작년 10월 20일. 작년 10월 20일이면 언제냐면요. 삼성전자의 3,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누적적인 매집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이외에 또 다른 종목, IT 종목 쭉 놓고 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 시가총액이 IT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되는데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대략적으로 2% 수준이 돼요. 근데 LG전자 아까 순위에 없었어요. 굉장히 이상하셨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9월부터 매집이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왔느냐? 얘는 지금 12% 수준의 매집입니다. 12%의 수준의 매집에서 삼성전자는 평균 단가가 60만 원 전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LG전자는 평균 매수 단가가 9만 원을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나중에 이제 그 수급 차트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올해 들어서 이제 그 16만 원대까지 올라서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기관 쪽에서 나왔습니다. 3% 정도 나왔는데 다시 시장이 밀려 떨어지고 LG전자 주가도 밀려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3%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죠. 어쨌든 LG전자 쪽에도 12%의 매집이 단행돼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는 하이닉스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하이닉스 한동안 국민주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분을 가져가셨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되겠죠. LG 디스플레이 블록들 물량 그대로 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넘겨놓는 그런 상황이 2007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07년 12월 이후에 하이닉스도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지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타 법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10%가 넘습니다. 10%가 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벌써 그럼 세 종목에 대한 매집만 해도 굉장하죠. 여기에 네 번째로 삼성 테크인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은 지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10%를 월등히 넘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전체 대형 IT주 7개 중에서 5개를 매집을 하고 있다? 혹은 매집이 완료된 상태다? 그렇다면은 윤정두가 얘기하는 IT주 대장주입니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집하는, 그러니까 기관화 장세로 시장이 견인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만약에 IT에 대해서 로스컵 물량이 쏟아져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시장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틀린 이유는 작년 4, 4분기 중반 이후 혹은 올해 들어서 IT를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처럼 매집이 안 돼 있는 상태면은 뭐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집된 IT를 매도를 한다.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매집한 종목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번이 바닥이 돼서 시장을 견인한다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10조 정도 운영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고 팀장급이시고 예? 그렇게 해서 10조의 매집을 자산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IT 보시는 것처럼 IT를 다 매집을 해놨어요. 매집을 해놨는데 프라임 문제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밀려 떨어진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시장 반등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여유 자금 가지고 새로운 거 살 거예요? 새로운 거? 자기들이 열심히 두들겨 팼던 그런 종목을 다시 사서 끌어올리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많이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종목을 끌어올려야 펀드 매니저들도 계좌 수익률을 올려놓을 수 있겠고요. 연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몸값도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집주들이 어느 쪽에 몰려져 있는지의 기준점을 좀 더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이렇게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시장 상황이 대야 움직일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느냐 부분으로 또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준비해놓은 표 역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IT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다른 업종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크게 부담이 됐던 부분은 물가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 선물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가파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폭이 과연 어디까지 밀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100불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요인은 2006년도 당시 70불을 넘어간 이후에 80불 정도에서 고점이 형성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유동자금이 원유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이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그때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조정폭이 대략 45% 수준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6불, 147불 고점 대비해서 40%대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00불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소 지금 현재 시장은 긍정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CRB도 마찬가지입니다. CRB라는 것은 이제 19가지 원자재 품목 그 부분을 이제 차트화한 부분인데 똑같이 급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급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국내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월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03년과 2004년도에 우리나라 환율을 1,100원대에 인위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환율 너무 올리지 마라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인위적인 모습으로 놓고 본다면 2003년과 2004년도가 월등히 더 인위적입니다. 이때 당시에 외환 보유액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는데요. 2003년과 2004년도
방어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2천억 불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한 2,500억 불 정도 되고요. 외환보유고 세계 6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물론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점에서 뭐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러한 그 굉장히 불안 요인을 계속해서 한동안 시장에 표출시켜 놨었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 외환 문제라든가 9월 대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요. 2,500억 불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 6위의 외환 보유 국가가 그 국가가 IMF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가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그럼 환율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환율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수출주들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이 대략적으로 뭐 10% 지금 뭐 900원대에서부터 1000원대 넘겨놨으니까 10% 정도 상승을 할 때의 효과 부분은 1000원 매출이 이게 전부 수출이라고 했을 때 1000원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0원짜리 팔아서 만약에 100원이 남았다 하면은 말 그대로 똑같이 110원의 매출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에 놓여져 있어요. 이 강달러 기조는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되냐면 정책적인 기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만 환율에 대해서 뭐 인위적으로 방어를 하고 올려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여정부 때에도 똑같이 2003, 2004년도에 똑같은 그런 방어를 했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환율 부분, 강달러 부분 이것도 미국도 역시 정책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민주당 쪽이 강달러예요. 항상. 민주당 쪽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를 하고요. 미국 민주당입니다. 공화당 쪽이 항상 약달러를 유지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화당 쪽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에너지와 방산에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 기조를 연출을 해줘야 그렇게 해줘야 상품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 부시 또 지금 현재 부시 대통령 그럴 때 이라크전이나 걸프전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있죠. 또 의회도 장악한 상태죠. 그런 관점에서 7년 만에 돌아선 겁니다. 7년 만에 강달러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전에 3월 달에 우리나라가 약간 인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율을 올려놨다.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이제 미끄러지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강달러 기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호적인 환율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요.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국가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장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월부터 5월까지의 상승, 뭐 칠판에서 한번 놓고 보여드릴까요? 3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의 기준에서 다우가 12%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얼마 올라갔냐면요. 18%, 그러니까 대략 1.5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 똑같이 24% 올라왔습니다. 근데 24% 올라간 이유, 그 부분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일본 같은 경우에도 GDP의 45% 이상이 수출이에요. 수출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95엔에서부터 108엔까지 올라왔을 때, 현재는 110엔까지 올라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수출주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24% 반등 이후에 이번 5월 이후의 조정에서는 이 상승 부분에 대한 절반 수준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똑같이 연출이 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 불안 또 전체적인 여론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는 한 단계 더 이탈돼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일본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일본도 물가 불안 없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영향 안 받겠어요? 근데 환율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출주 기준에서 시장을 방어해 놓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이 충분히 전기전자 업종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환율이 방어됐을 때 국내 주도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수익률 한번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라는 부분은 예전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장의 수익률,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5배까지 움직이는 것이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가지고 나왔던 자료인데요. 한 번 더 놓고 보여드리게 되면은
2003년도에 환율 방어를 해주게 되면서 가장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업종은 역시 IT와 자동차였습니다. IT와 자동차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얼마 움직였다고요? 145%.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145% 주도주로 부각돼서 움직인다면 100만 원 월등히 넘어가 버리는 그런 가격이 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168%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2003년과 2004년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환율 부분의 방어 때문에 나온 이러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서 환율의 수혜주가 뭘지에 대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금융주에 대해서 언급 일부 드렸죠. 그리고 수출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IT를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환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가 있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 다음 차트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기전자 업종 자체의 그 월봉이에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IT 거품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형성이 돼 있었죠. 시장 자체가 1년 동안에 움직인 상승률이 유가증권 시장이 30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도 420%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이거죠. 2003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기준입니다. 인위적인 환율을 방어해 줬을 때의 기준, 전기전자 업종 전체에서 130%의 반등 탄력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업종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업종 부분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LCD 패널 영업이익률, 패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시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죠. 2007년 3분기 이후에 정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휴대폰 시장 추이입니다. 이번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IT 중에서 휴대폰과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디스플레이는 정체 상태,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좀 고점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체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나타냈던 부분이 휴대폰 시장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주의해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지금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되겠죠. 파란 색깔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수 시장에서의 LG전자의 역시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더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의 그 휴대폰 시장의 점유율로 기준을 또 놓고 잡으실 때에도 2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을 때 기준입니다. LG전자가 3위권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토로라와 함께 3위권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LG전자의 시장 점유율 부분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도 역시 뭐 LG전자 비중이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낸드 플래시 매출 자체가 삼성전자와 도시바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국내 그 업체 두 군데에서만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60%가 넘고요. 그리고 D램 시장의 점유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범위. 그러면 지금 반도체 경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 수급과 D램의 수급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수급에 있어서 이제 그 공급 과잉과 이제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건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공급 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정확히 보시면은 다음 분기 4분기 정도에서부터는 완벽하게 이제는 공급 부족 현상이 확실한 기조를 잡아준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입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률을 놓고 보시게 될 때요. 일단 고정거래처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만 현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물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상향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예, 이제부터 이제 칠판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표로 쭉 놓고 보시면은 뭐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계속 화면만 들여보시다 보면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칠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업종. LCD 쪽 놓고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이 지난해 3분기, 4분기입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뭐 업황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필립스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더 부각시켜준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 3분기, 4분기가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업황 자체도 디스플레이 업황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정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다시 이제 수요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범위. 지금 공급에 있어서도 재고 부분이 조금씩 재고 잔고 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업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핸드셋입니다. 핸드폰,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아직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2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밑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LG전자 한동안 핸드셋에서 영업이익을 못 냈었어요. 적자까지 났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 개선폭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작년에 기관들이 그렇게 매집을 한 거고요. 올해 들어서 그만큼의 탄력을 줬던 거고요. 지금 다시 뭐 눌려진 이후에 초기 반등인데요. 핸드셋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점에서 이제 LG전자라든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자 업종이 되겠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핸드셋 그리고 반도체까지 3자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업체가 되는데 어쨌든 그 핸드셋 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시더라도 무난하다. 요 부분만 다소 이제 조금 부담 요인이 있다. 하지만 주가에는 좀 반영이 돼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D램 가격 놓고 보신 거 그리고 그 전에 4월 말에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비를 더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부분은 뭐냐면 후발 업체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 불거지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그냥 와장창 깨지는 흐름까지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위 업체가 2위 업체를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3위 미만의 업체들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이닉스 부분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은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어찌됐건 이 반도체 쪽 놓고 보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정거래처 가격인데요. 고정거래처 가격이 4개월째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지금 공급 과잉 부분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매집이 단행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업황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특수 상황이 있어요. 특수 상황이 뭐냐면요. 앞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공화당 정부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공화당 정부는 잘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시면 아버지 부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공식적인 그 정치자금 후원을 방산과 에너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어디로 돼 있어요? 다우에서. 세계에서. 어디입니까? 엑선모빌입니다. 엑선모빌. 대표적인 에너지 업체. 우리나라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엑선모빌이 어떤 업체야? 에너지 업체는 알겠는데 그게 뭐야? 2005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주 난리가 났었죠? LNG선 42척 수주하면서 그거를 발주해준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민주당 쪽은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는 이제 IT가 굉장히 강했었죠. 물론 이 IT가 또다시 강할 것이냐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도 없고. 하지만 2006년도 6월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냐면요. 2006년 6월에 미국의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6년간의 대차가 집중됐었던 나스닥 쪽에 대차 물량들이 상환되기 시작했던 게 2006년 6월부터라는 거예요.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었다는 거죠. 거기에 최근 들어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 특히 IT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우 대비해서 월등하게 나스닥이 강세를 띠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다음번 하다못해 내년 기준까지 해서의 중기적인 부분들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는 이 전기전자 업종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도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역시 이제 업종 자체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재미가 없죠. 종목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은 요만큼에서 넘어가고요. 다시 준비된 그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종목별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만약에 이제 시황이나 업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짧다,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야간 8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무료 방송, 무료 인터넷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접속하시는 방법 잘 모르시겠다고요? 전문가 생방송 쪽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잘 이해 안 되시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지금 주시면 돼요. 02-6676-0100번.
02-6676-0100번 지금 자막 나가죠. 이쪽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지금 전화 주시면 무료 생방송, 인터넷 방송 접속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다면은 IT주에 대해서 매집도 돼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업황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다면은 매집주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등락이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매집 국면에서의 흐름, 그러한 기준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칠판 활용해서 그걸 적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매집이 돼야 어느 정도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매집주의 기준점 한번 잡아드려 볼 텐데요. 오늘은 좀 넓게 쓰니까 참 좋네요. 예전에 나올 때는 이걸 한쪽에서만 썼는데 넓게 쓰니까 좀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집주다라고 하면은 2.5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예요. 1조 이상짜리를 얘기하는데 2.5에서 5% 정도 매집을 했을 때 주가는 20에서 30% 정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5에서 10% 매집했을 때는 최소 30에서 50%를 올려놔야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 이상이 매집이 돼 있을 때 이건 주도주라고 해요. 주도주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50% 이상을 땡겨 놓고요. 확실한 주도주로 완전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더 붙죠. 그렇게 해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2배 이상의 그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5% 미만으로 매집돼 있을 때는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안전 범위는 요 범위가 되는데요. 이 5% 미만일 때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 기준이 삼성전기라든가 최근의 흐름에서 놓고 보실 때는 한진네온 이번에 조금 반등 나올 때 기관들이 오히려 한 4% 매집한 물량 싹 던져버리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실 부분은 5에서 10%짜리를 잡자. 그리고 5에서 10% 이게 시가총액 1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에서 10% 아까 전기전자 업종 그 이상으로 매집돼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은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과연 그게 그렇게 진짜 주도주들이 매집돼서 움직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은행 2005년도에 주도주가 뭐였어요? 국민은행 그리고 은행주와 보험업종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국민은행 월봉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 7% 매집했습니다. 야, 7% 이게 매집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은행,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에 지금 대주주의 지분이 7, 80%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또 7% 매집이 들어온다? 엄청난 매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2배, 100%의 수익이 나온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2003년도 환율이 부각될 당시에 이때는 주도적인 시장 견인 끌고 갔었던 그러한 그 세력이 외국인이었죠. 외국인 지분율이 10%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랠리 때 나타났던 수익률 자체가 180% 정도 수준의 수익률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해서 이제 쭉 한번 넘겨드릴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수급부터 해서 종목별로 7개 종목이에요. 칠판에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종목별로 쭉 써드리면서 수급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지금 매집이 어느 업종에서 매집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삼성전기예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게 LG전자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눈 크게 뜨실 거예요. 아마도 네 종목, IT 중에서 네 종목이 들어있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제 삼성전자. 그 설명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하이닉스. 종목이 너무 많죠. 이거 쭉쭉쭉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가 이제 삼성테크닉. 그렇게 해서 총 7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급 차트 한번 쭉 보여드리고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또 칠판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수급 동향 한번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가장 큰 문제가 LG 디스플레이의 그 시가총액과 그리고 상장 주식수를 모르는 부분인데 오늘부터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 파란 색깔이 개인입니다. 개인들에게 얼마 넘겨놨어요? 4천만 주 이상 넘겨놨죠. 4천만 주 이상. 지분율 기준으로 해서는 약 12% 개인들이 떠하는 상태고요. 시장의 주도 세력은 누구라고요? 기관이라고 그랬죠?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올 3월부터 해서 잘 올라왔어요. 이때 기관들이 한 4에서 6%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색깔 보시면은요, 기관들 같은 경우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고, 외국인은 여기 나와 있죠. 왼쪽에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시 떠나는 물량이 10% 수준. 지금 뭐 요즘에 조금 일부 외국인 기관 들어왔다고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 거의 없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 이상입니다. 10% 이상 개인에게 넘겨졌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죠. 이거 보세요. 한번 이게. 몇 주입니까? 얘가 주식수가 6천만 주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집이죠. 지금 700만 주 이상, 거의 뭐 작년부터 기준 잡으면 800만 주 이상이고요. 그 다음 기관, 초록색 기관 역시 또 놓고 보시면 LG전자예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 잡으시면 2천만 주 가까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년 7월 이후부터 놓고 보실 때 기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 부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칠판에서부터 종목별로 수급에 대한 설명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얘 주식수부터 아셔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이름이라고 그랬죠. 종목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름도 삼성테크인을 삼성테크원 이러시질 않나? 무슨 LG 디스플레이를 LG 디스까지만 나오는 그 HTS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셔가지고 맨날 LG 디스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종목 이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상장 주식수입니다. 상장 주식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수를 지금 다 알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얘는요. 제가 뭐 얘를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얘 주식수도 요즘에 하도 떠들고 다녀갖고 애우고 있어요. 얘가 대략 3억 5,700만 주가 할 겁니다. 3억 5,700만 주. 그렇기 때문에 아까 4천만 주 이상 떠넘겼기 때문에 11% 정도 수준의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기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럼 윤정두가 얘를 나쁘다 안 나쁘다 할 필요도 없어요. 주도 세력이 두들겨 패는 애가 뭐가 좋다고 얘를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IT에도 얘가 간다고 보세요?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 바뀌는 걸 보셔야죠. 바뀌는 걸. 누가 땡겨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좋은데 조선주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중학생도 합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뭐 3조의 영업이익 요즘에 들어갖고 좋은 얘기 안 나오죠. 왜 그렇게 했어요? 물량 다 떠넘긴 이유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3조의 영업이익 나오지만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한 부담 요인도 있었다라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LG 디스플레이 되게 좋다는데 영업이익은 그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다 알지. 그러니까 수급 부분부터 더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의 주식수 7,500만 주예요. 7,500만 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까 놓고 보실 때 얼마요? 12% 떠넘겨진 상태예요. LG전자 부분은 오히려 얼마 매집이 되어 있다고요? 12% 이상의 매집입니다. 얘도 주식수 아셔야 되겠죠. 대략 1억 4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얘 별표하셔야죠. 별표하시는데 얘는 매수 사인을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평균 매수 단가가 78,000원에서 8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장은 약세를 띠니까 할인돼서 거래되는 이 밑에 종목들도 있는데 굳이 할증을 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장 평균 단가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는 10% 이상 매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0% 이상 기간 매집 종목 10개 전후뿐이 안 나옵니다. 그중에서 얘가 그렇게 매집이 돼 있다? 별표 치시고 얘는 꼭 붙들고 가셔야죠. 꼭 붙들고. 아시겠죠? 얘는 어떤 모멘텀이든지 기간이 줍니다. 얘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세력이 시장에서 시장을 이끄는 기관 쪽에서 매집이 돼 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M증권사가 매집하고 있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까지인데 와 죽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에요. 50분이면 이 설명을 다 못 드려요. 그럼 그림만 한번 쭉 끌고 내려간 다음에 그림만 쫙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감률 추이 부분부터 쭉 놓고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어요. 2008년부터 해서 막대 보시면 영업이익 다시 증가하죠. 다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요. 환율 영향까지 역시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집 굉장히 강한 매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5%의 매집.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비중이 많이 그 전체 시장에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기관들 매도 없죠. 월봉 차트입니다. 이제는 신정부 정책, 성장 정책 지속 가능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좀 놓고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하이닉스 영업이익 개선폭 눈에 확 띄죠. 2008년 저점 찍은 다음에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 추이 분기별로 놓고 보실 때 3분기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부분 이러한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제 주주 구성도 조금 이따 칠판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개인들이 요즘에 많이 떠안지 않았냐? 뭘 떠안아요? 지금 보시면은 주도 세력인 기관 쪽에서는 절대 매도한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도 역시 10%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다. 이 기준 좀 잡으셔야 되고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충분하게 초록 색깔 선을 그려드린 부분이 매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위쪽까지 충분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크인 쪽도 쭉 넘어갑니다. 그냥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 그리고 출하량 중에서도 이제 영업이익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부분들 2008년 1사분기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칠판에서 설명드려볼게요. 한번 칠판에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수급 부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만 그냥 팍팍팍 넘어가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부분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조금 시세 안 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종목이고 뭐가 어떻고 삼성전자요. 우리나라 먹여 살린 기업이고요.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가 수익 안 난다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었던 종목군들, 기업군들 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게 문제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매집이 돼 있다. 그리고 2007년 3분기 이후의 실적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요? 2분기 실적 나오고 나니까 뭐 안 좋다고 뭐라 그러고 뭐 오히려 철강이 좋다. 철강 다시 미끄러 떨어지니까 이제는 또 IT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네? 한꺼번에 기준점 잡을 때 한꺼번에 긍정적으로 딱 잡으셨으면은 그 추세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 지금 22%의 지분 중에서 그 중에서 12%가 신고된 지분입니다. 22% 중에서 8% 되는 물량이 28,750원에 편입된 물량이고요. 이건 공정공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 지분은 31,000원대에 편입된 지분이에요. 외국인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금 사놓은 거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10% 이상의 매집이 돼 있는데 기관과 기타 법인의 매수 평균 단가 27,000원대 중반입니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그럼 매집주의 수익률 아까 설명드렸죠. 기억 안 나시면 녹화방송 보세요. 얼마큼 올라올 수 있는지 4만 원 이상까지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는 하이닉스 매각 관련된 내용들 더 확대돼서 나오죠. 그 부분 재료라고 보시고요. 삼성 테크인 부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기간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삼성 테크인이에요. 무려 13%대의 지금 매집이 현재까지도 그 물량이 그대로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분신고 9%대 지분신고 또 내줬죠. 그죠? 미래에셋 쪽에서 지금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이후에 미래에셋 산 지분이 대략 3%대가 됩니다. 예전 물량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지분신고 곧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도 역시 모멘텀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다른 거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11월 달에 또 재료 하나 나올 거 있습니다. 11월에 재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던 재료, 재작년에도 있던 재료, 누구나가 아는 재료. 그러면 이게 반영되는 게 언제냐? 10월, 9월 이럴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4분기 기준에 있어서 방산에 관련된 수주가 들어와요. 방산에 관련된. 예? 그래서 뭐 자주포라든가 이런 거 있죠. 매출 규모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영업 마진은 얼마 안 되는데 매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땐 이게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우와 몇 조짜리 뭐 수주 들어왔다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3조짜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도 많이 눌려져 있지만은 이러한 종목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굉장히 뭐 숨가쁘게 오고 자료 준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시간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방송을 진행해드리면서 야간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매면은 거의 뭐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시고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하고의 교육 시간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오늘 당장 지금 조금 있으면은 대구에서 뿅 하고 나타날 겁니다.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래서 좀 오프라인에서 서로 힘든 것도 상의해보고, 그리고 내 업종은 어떤지 이런 것도 서로 1대1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5일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요? 2시부터 6시 정도 기준까지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부산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서울에 내일 정경련 회관이 되겠습니다. 정경련 회관 3층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다 못 드렸던 업종, 업황, 그리고 다른 업종도 또 보셔야 되잖아요. 조선 철강도 보셔야 될 거고, 자동차도 보셔야 될 거고, 그러한 부분 설명, 그리고 수급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굉장히 뭐 좀 정신 없으시죠? 정신 없으신 가운데서, 일단은, 그렇더라도, 뭐 시장도 힘들고, 그렇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 좀 가지고 가시고요. 어차피 글로벌 증시는 똑같이 연동된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강세 전환된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 또 이런 쪽으로 다 연동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해서 숨가쁘게 진행을 했는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딥타임에 더 쟁쟁하신 분들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